안녕하세요. 사랑과 산재 신현국 노무사입니다. 하천에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하셨던 분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장실 청소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 빌딩, 사무실 이런 화장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외곽에 있는, 그 도심지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류 부근은 되게 도시랑 멀어져 있고 캠핑장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청소 업무를 하셨던 거죠. 8시에 출근을 하셔서 한 17시쯤 퇴근을 하세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한 20개 이상 담당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이제 20개다 하면은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8시간 동안 20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러면 1시간에 2개 내지 3개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 화장실 청소를 할 때에도 15분, 20분까지도 충분히 걸리는데, 변기도 여러 개 있고 소변기도 여러 개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실 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고강도로 청소 업무를 하셨던 거죠. 이분이 청소하는 화장실이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수세식, 또 하나는 재래식,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 청소할 때 그나마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변기나 대변기에 있는 변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기저귀라든지 쓰레기, 이물질이나 오물을 엄청 많이 버리신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하수로 가버리면 하수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엄청난 대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수세식 화장실에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오물을 걸르고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꽉 차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직접 여셔서 이물질, 쓰레기,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청소를 하셨던 거죠. 푸세식, 발효식 화장실은 말 그대로 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그게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그렇게 기저귀나 쓰레기나 과자봉지나 술병, 막걸리병 이런 거를 엄청 넣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발효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변이 변기통을 뚫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일일이 그 변 묻은 쓰레기,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셨어야 됐던 거죠. 변을 직접 닦아내고 물을 쏴서 그거를 이제 내려보내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변이 오물이나 이런 게 많이 튈 텐데, 궁금했어요. 별도의 보호 의를 착용하시나? 실제 그러지는 않았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운동화를 신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피디님 보실 때는 어디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피부병? 피부염도 있었어요. 피부염도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상병은 피부염은 아니고 위에 악성 신생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위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상담을 하고 이분의 어떤 병력을 봤을 때 굉장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셨어요. 처음에 위염이 생기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생기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장상피 화생이 생기셨다가 마지막에 위암으로까지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염이 생겼던 이유가 뭘까? 위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식습관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분의 업무를 봤을 때 이 2가지를 다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식습관이 그러면 왜 안 좋았냐?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 타인의 변을 보고 또 그 변을 직접 치우셔야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전 내내 한 10개 이상의 화장실을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내 손발에 변이 묻었겠죠. 그래서 이분 말씀으로는 운동화가 변에 흠뻑 젖었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식사할 것도 마땅치가 않고 주위에 이제 식당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냥 일반 빌딩 화장실, 건물 화장실이면은 주변에 식사할 곳이 있는데 하천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식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식당을 설사 가더라도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변이 묻어있지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 식사를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식사를 싸가지고 와서 화장실 앞에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거 사실 일반 사람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점심을 거르게 되고, 점심을 거르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천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시다 보니까 되게 외곽에 있잖아요. 변사체도 봤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동물 사체들도 많이 보시고, 또 그것도 정비하셔야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한 어떤 충격과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식습관 악화를 저희는 이 사건의 하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습관이라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인간관계가 있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근데 다만 그냥 단순히 이분이 식습관이 그냥 매운 거 좋아하시고 짠 거 좋아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업무 때문에 식사를 걸렀어야 됐고,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자기의 양 이상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소화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업무와 인간관계가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던지고 싶었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상담 때도 제자분께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이유가 저는 어떤 법원이나 공단에서 그 업무와의 인간관계성을 좀 좁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암으로 인정된 사례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고무생산 공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습관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게 인정이 된다면 거의 뭐 국내 첫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위암을 신청한 이유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3분이 위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냐? 뭐 한 100명 되냐? 그렇지 않고요. 5분, 6분 정도 같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위암이 발생했다? 뭔가 원인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직업상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게, 이제 외국 통계를 봤을 때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직업성 암, 그러니까 산재로서의 암이 한 4% 정도 된대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특이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4%의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가 크게 다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암 환자가 한 24만 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24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10,000명 정도, 한 9,600명 정도 직업성 암 환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실제 산재 신청 건수는 한 300건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300명, 9,500명 정도의 사람은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내가 이 업무 때문에 직업성 암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시거나, 혹은 그런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거는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안 될 거다라는 답변을 받으시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산재 인정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법 제도가 개선되는 거지만, 법이나 제도의 개선은 가만히 있는다고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직업상 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이든 어떤 유해인자든 첫 사례가 분명히 다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어떤 위암에서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인정 가능성을 묻는다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쌓인다면은 이건 너무 협소하지 않냐,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연구들이 계속 제기됐을 때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재 인정 기준이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 아직 보호받지 못하시는 한 9,000명이 넘는 분들에 대한 보호도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